축제 준비에 한창인 백석고등학교. 지난 3년 내내 백석고의 축제를 뜨겁게 달군 그녀가 떴다. 무대를 압도하는 그녀의 모습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공부면 공부. 다재다능한 백석고의 팔방미인 장하진 양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10학번 장하진입니다. 저는 한때는 무대를 장악하는 스타를 꿈꿨었는데요. 지금 제가 정복한 무대는 공부라는 무대입니다. 공부라는 무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부었었는데요. 연예인 지망생에서부터 카이스트 10학번이 되기까지의 저의 과정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학교에 입학 후 처음 맞는 여름방학.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하진 양은 학교에 남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 지금 교원연수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릴 설문지 들고 있고요. 네. 나눠드리고 회수까지 하면 오늘의 업무가 네. 카이스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하진 양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엔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하진 양은 카이스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유명 인사다. 그녀의 남다른 이력 때문이다. 남학생들이 카이스트 이제 진학을 하면서 자기는 하진을 꼭 봐야겠다. 진짜 막 정말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SM 연습생이 온다 뭐 이런 소문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1차 면접 본 사람 합격생 중에 누가 있다더라. 그래서 정말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듣고 한 3명이 퍼뜨리면 3명이 또 3명씩 퍼뜨리고 하다 보면은 저희 학교는 금방 다 퍼지거든요.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이란 독특한 이력을 갖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다. 그냥 막연하게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가 또 한번 오디션 봐보지 않을래 하니까 가수가 되려면 하긴 오디션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여기서 잘 되면 내가 가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도전을 했고 그게 잘 돼서 연습 생활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언니의 권유로 예비스타 발굴 오디션에 참가한 하진 양은 외모짱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연습생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늦은 밤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학교와 연습실까지 왕복 4시간. 그 와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며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학교 수업과 연습 생활을 병행하는 강행군이었지만 하진 양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 중학교 3년 내내 반에서 1등. 하진 양은 최상위권 성적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연예인? 그래 공부 못하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면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연예인 해야 되나? 공부 잘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인식이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연습생이라고 해도 공부도 잘할 수 있다. 막 머리를 못 써서 몸을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스타의 꿈도 공부에 대한 욕심도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진아 뭐해? 나 이거 서점 갔다 산 건데 책 한번 읽어보라고. 리더십에 관련된 책인데 재밌어? 그 미국에서 이제 독립선언 나왔을 때 있지. 그 관해서 공국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특목고에 진학했던 언니 하나 양은
늘 동생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연습과 공부를 병행하던 동생에게 외고 입시를 제안한 것도 하나양이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특목고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되게 속으로는 자극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조금 속으로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공부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부와 연습생활 두 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외고 입시 실패.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었던 하진 양은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그 실패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벽에 기대서 앉아있는 딱 제 얼굴이 보이는데 지금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되게 뭐 힘들다. 공부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그 거울 속에 제가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딱 확신을 가진 연습생이 아니라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딱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깊어지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을 그만뒀죠. 3년간의 연습생 생활을 뒤로하고 공부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한 하진 양. 하지만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이었다는 사실은 늘 꼬리표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다. 연예인을 보는 듯한 친구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진 양은 스스로 더욱 채찍질했다. 저는 이미 이제 공부로 마음을 돌렸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연습생으로 비춰지니까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딱 제가 지금 있는 곳으로 바꿔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쟤는 정말 마음을 딱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 적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하진 양. 특히 과학 과목은 3년 내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진 양은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한 것일까? 여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제 방이고요. 여기 뭐 책도 있고 네, 좀 지저분한. 세 권의 과학탐구 정리 노트를 꺼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탐을 제일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리도 있고 물리 노트, 화학 노트 제가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서 그런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바로 이 노트에 하진 양의 과학탐구 공부의 비밀이 담겨 있다. 하진 양의 과학탐구 1등의 비밀은 바로 수업 시간에 있었다. 선생님과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며 수업 시간을 절대 사수하는 것. 눈과 귀로는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손으로는 쉬지 않고 필기했다.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 수업 시간에 정신없이 필기한 것을 새로운 노트에 보기 좋게 정리했다. 이렇게 하면 수업한 내용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교과서는 물론 수업 시간에 받은 유인물과 참고서의 내용까지 한꺼번에 노트에 정리하는 것은 2배 복습 효과를 가져왔다. 수업한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만 2시간. 그 정도로 복습은 치밀했다. 그걸 다시 훑어보면서 훑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정독을 하면서 뭐 암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3-4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보다 보면 그리고 저절로 이제 암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반복 학습을 하게 되니까. 노트 정리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까지 마치고 나면 스스로 점검 과정을 거쳤다. 텅 빈 연습장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것.
하진 양은 말하고 듣고 쓰면서 공부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가르치는 방식은 이해도 쉽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 하진 양은 그날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3번씩 반복하며 학습했다. 수업 시간에 필기를 바탕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그 내용을 통째로 외워서 적어보는 것. 반복만큼 효과적인 공부는 없었다. 끊임없는 반복 학습 때문에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의자 끝에 아슬아슬하게 앉아 공부하는 하진 양. 이것이 3년 동안 이어진 그녀의 공부 자세였다. 졸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컸었어요. 예. 일단 항상 이제 물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조는 친구들한테 일어나 이러면은 최대한 너가 어떤 면과 접촉하는 그 면적을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다리가 아프지 않은 그 한도 내로 이 면과 닿아 있는 그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이제 의자 끝에 걸터 앉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잠이 일단 그냥 완전 편하게 앉는 것보다는 덜 졸리거든요.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잠. 하진 양은 그날 계획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을 쫓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바로 간이 책상이었다. 간이 책상을 올리는 건 서서 오래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 하진 양은 치열하게 공부했다. 한번 밤에 슬쩍 공부 잘하고 있나 하고 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봤더니 서서 책상 위에다가 조그만 상을 올려놓고 거기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서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참 지독하다. 엄청 진짜 독하게 공부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그동안 연습생 3년 동안 공부를 못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하겠다고 마음 잡고서는 엄청 노력했거든요. 사실 연습생 시절에는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연습생을 그만두고 하진 양은 후회 없이 공부에 매달렸다. 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결과는 늘 1등이었다. 하지만 그런 하진 양에게도 고비가 찾아왔다. 부족한 과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2등으로 떨어지게 된 것.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때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하려면 내가 남는 짜투리 시간까지 다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밥도 그냥 빨리 먹고 도서관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진아, 매점 같이 갈래? 매점? 아니 나는 안 갈래. 갔다 와. 알았어.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이기고 싶은 경쟁자로 놓고 경쟁을 시작했다. 일단 저는 1등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제가 2등이 됐을 때 1등 했던 친구를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고 그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 시간도 똑같은 것 같고 하니까 나는 더 활용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하진 양의 눈총과 관심을 받았던 친구 동현군은 이런 하진 양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못 알아봤어. 너 키 엄청 큰 줄 알았어. 그래? 근데 안 컸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선의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 진짜 우리 학교는 그 통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밤에 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고. 좋겠다. 그게 좀 좋아. 동현군도 하진 양의 모습을 보며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다.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이랑 과학은 진짜 전교 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과 입장에서는 수학이랑 과학은 필수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학을 결정짓는 건데 수학, 과학을 탑이었으니까 항상 지켜보면서 공부를 했었죠. 네.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질투나서
이제 막 되게 싫어하고 막 이런 애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보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하진이만 보고 하진이 하는 것만 똑같이 따라해도 성공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진 양은 안정적인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만의 또 다른 공부법을 찾아냈다. 우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채점하는 과정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 채점을 하면서 틀린 문제 정답을 표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었다. 저는 채점할 때 이렇게 그래서 원래 답이 뭐다라고 안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데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2번 이상 다시 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절로 복습이 됐다. 맞은 문제지만 헛갈렸던 문제, 몰라서 틀린 문제에는 발을 정자 표시를 만들며 반복한 횟수를 표시했다.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하진 양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역시 반복 학습이다. 문제를 2번 정도 틀리면 제가 답지를 2번째 보고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안 잊혀진단 말이에요, 진짜 답이. 그래서 왜 이 답이 나오는 걸까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계속 탐구하고 생각하고 이 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맞춰간다기보다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은 중요했다. 한 문제로 2~3시간씩 고민한 적도 많았지만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진 양은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데 재미를 느끼면서 문제 조건들을 조금씩 바꿔보았고 문제를 통째로 변형해 보기까지 했다. 제시된 문제는 맞았지만 이 문제를 조금만 또 변형시켰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떤 부분을 첨가시키면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이제 저만의 제 생각에서 나온 문제 또 이제 이런 데 적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공부하면서 생긴 수많은 궁금증은 일명 질문 수첩에 빠짐없이 적었다. 이 수많은 질문의 해결사는 바로 선생님. 네, 좀 많은데 그래? 여기서 저로 가자. 네. 이걸요. 저희가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화에는 이렇게 정확히 얘가 이 평면상에 있다고 돌리긴 하는데 또 돌리다 보면 힘도 빠지고 하니까 얘가 약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교무실에서 하진 양의 모습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 이런 풍경이 연출됐다. 평면상에 도는 건데 걔가 조금 더 기울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에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입체 공간을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네. 하진 양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그 과정이 맞는지, 문제를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모르는 문제를 그대로 선생님께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풀이 과정을 보여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다. 했으니까 전부 다 길이가 똑같은 문제니까 물리라는 과목이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조건들도 많고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답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적에 하진이가 그런 점들을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잡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답이 달라지는 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러 와요. 호기심 많은 하진 양에게 질문은 가장 좋은 공부법이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 이외의 것이라도 궁금한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면 궁금증 해결은 물론 더 많은 분야까지 공부와 연결시키는 재미도 있었다. 하진 양은 선생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의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해주는 학생이기도 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자신에게 질문해달라고 부탁했다. 나중에 또 질문하고. 하진아, 나도 이거 네가 모르겠어.
이 부분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거든. 내가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보고 내가 들어서 너한테 다시 설명해줄게. 좀만 기다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 네. 뭔데? 하진 양은 친구들의 질문거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길게는 한두 시간이 넘도록 선생님과 이야기하기도 했다. 친구들의 질문을 대신하는 것은 하진 양의 공부에도 도움이 됐다.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제가 친구한테 설명해 줌으로써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내용을 한번 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구두로 말하면서 한 번 더 머릿속에 입력될 수 있는 저한테도 가르치고 친구한테도 가르치고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2010학년도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 하진 양이 기다리고 있었던 입시 전형이었다. 이과생 전체한테 그런 공지가 왔어요. 이렇게 이런 카이스트에서 이런 전형이 있는데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교무실로 찾아와서 말을 해라. 이때구나. 드디어 왔구나. 내가 가서 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담임쌤이 저한테 오셔서 너가 쓰게 됐다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한 학교에서 단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교 대표로 준비한 하진 양.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하자 입학사정관이 학교에 찾아와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하진 양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 하진 양이 입학사정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이 있었다. 3년 동안 하진 양을 지켜본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성 들여 쓴 추천서였다. 그에 대한 평가는 입학사정관도 놀랄 정도였다. 3차 심층 면접 중에서 주어진 마지막 5분. 하진 양은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 지원한 장하진입니다.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를 개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얘길 들어봐. 내 맘속에 있는 모든 꿈을 말할게. 카이스트에서 펼쳐질 나의 미래 놓칠 순 없잖아. 이건 나의 꿈이야. 열정이야. 꿈이야. 그래요 난 할 수 있어. 카이스트라면 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나 카이스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의적인 제 후회는 안 해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지금의 하진 양을 있게 했다. 하진 양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저의 가장 큰 꿈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들었을 땐 굉장히 막연하고 도대체 뭘 해서 멋진 여성이 되겠다는 건지 사람들에게 어떤 면을 어필하면서 멋지겠다는 건지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제 1학년이라서 학과는 없지만 2학년에 학과 선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분야에서 일단 열심히 파고들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호기심을 통해서 열심히 파고드는 노력을 하면 그 분야에서의 또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진 양은 끈기와 열정으로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다. 그녀가 선택한 공부라는 무대. 이곳에는 함성도 없고 박수도 없다. 하지만 하진 양은 그 무대에서 스타가 됨으로써 새로운 내일의 꿈을 가질 수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준 공부. 공부라는 무대가 중요한 이유다.